우리나라가 얼마나 자치분권이 안 됐으면 자치분권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자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쪽에 이제 관심이 혹시 있으셨던, 젊으실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70년대만 해도 자치라는 얘기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또 한참 후고, 그 1980년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 50 시절에 지방화 시대다, 이런 용어로, 자치라고는 그 당시에 쓰지를 않았고 지방화 시대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지금부터 뭐 역사적으로 굳이 따진다면은 한 30몇 년 동안 지방화 시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제목에다가 아직도 지방시대 타령인가, 약간 그 자조적이로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은 30년쯤 그런 얘기가 계속 해왔으면은 지금쯤은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서 있어서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거든요. 저기 보면은 자치, 분권, 언론, 제가 이 세 가지를 그 한자로 써놨습니다. 4강인가 하니까 아마 앞에 다른 교수님들께 강의를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뜻부터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늘 강의를 풀어가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쉬운 한자니까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예? 예, 스스로자. 그 놈자는 아닙니다. 놈자는 스스로자. 그다음에 치자는요? 예, 다스릴 치. 예, 다스릴 치. 우리나라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정치할 때 저 치자 씁니다. 그다음에 분자는요? 예, 나눌 뿐. 권은, 예, 권은 권세권, 뭐 권력권이라고도 하고 권세권이라고도 하고. 자, 다시 풀어서 하면은 스스로 다스리고 권력을 나눈다. 이게 이제 자치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입니다. 자, 스스로 다스리는데 누가 스스로 다스릴까요? 예, 계양구청장이, 아니면 인천시장이, 예, 주민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민자치위원이시죠? 예,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치 속에도 과거에는 행정에서 그냥 하면은 그대로 하는 걸로 따라갔는데, 주민들이 의견도 반영하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 아마 그게 동별로 이렇게 추천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자치입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나눈다. 스스로 다스리고 권한을 나눈다. 누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눌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권한을 나누는 거는, 여기 자치분권대학에서 추구하는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중앙정부라든지 이쪽에도 너무 비대하게 갖고 있는 거를 지역으로 나누자, 이런 취지가 아마 강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 원래 권한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아까 자치나 마찬가지로 관이 들켜져 있던 권한을 주민과 함께 나눈다, 뭐 이렇게도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치와 분권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가 뭘까요? 자치와 분권이 잘 되려면은 뭐가 가장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좀 질문이 좀 너무 어려운 건 아닌데, 듣고 보면 참 쉬운 얘기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알아야 뭐 하지, 그런 거 있죠.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근데 왜 하필이면 면장인지 몰라요. 그죠? 알아야 면장하지. 자, 자치를 하려면 스스로 다스리는 게 자치라고 그랬는데, 알아야 면장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뭘 알아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또 내가 집주인 노릇을 하려면은 우리 머슴들이 무슨 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놈들이 농땡이만 치는지, 또 밥값, 옛날에는 밥값이라고 안 하고 세경이라고 그랬죠. 세경 준 것만큼 지가 돈 준 만큼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머슴은 일을 잘하고 어떤 머슴은 일을 잘 안 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주인이. 제가 왜 집주인과 머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흔히 공무원을 뭐라고 합니까? 국가 머슴이에요. 공복. 복자가 머슴 할 때 그 뜻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가장 큰 머슴이고, 그죠? 계양구청장은 거기서부터 이제 한참 좀 쫙쫙쫙쫙 내려와갖고의 이제 머슴이고, 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또 머슴이고, 다 그렇습니다.
자,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인데, 국민이 큰 모습 하는 일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내가 사는 지역에 뭐 동사무소든 주민자치센터든 뭐 계양구청이든 조금 더 크게는 인천시청이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아야지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언론하고 또 한자로 써 있어요. 자, 언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 언자입니다. 그죠? 말. 논은 뭐예요? 예, 논은 그냥 논할 논이에요. 논할 논. 그러니까 말로 논한다. 근데 말로 논하는데 말은 우리가 되게 뭐만 말이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말만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라는 것 속에는 언어, 그래서 언어에는 이렇게 입으로 하는 음성 언어도 있고 글로 하는 문자 언어도 있고, 그러니까 말과 글로서 논하는데 뭘 논하냐? 논하는 게 뭘까요? 논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토론한다 하는 거는 뭐 갖고 해요? 옳고 그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토론이죠. 그죠?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언어로서 말과 글로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언론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언론 그러면 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신문, 방송, 그거는 우리가 다른 용어로 해서 미디어라고 주로 합니다. 근데 언론 그러면 먼저 뭘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언론이라 소리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언론의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없는 농담하고 있으면 저 양반 우리 비싼 시간 데리고 와갖고 왜 엉뚱한 소리나 저렇게 하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시겠죠. 그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질문도 이렇게 좀 잘 하시고 하면 좋은데, 엉뚱생뚱한 질문하시고 그러면 무슨 얘기 들은 거야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들겠죠. 겉으로는 안 그럽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십니까 웃지만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저도. 자, 그게 이제 논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요게 이제 더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옳고 그른 거 맨날 싸우고 떠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국회죠.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옮겨주는 데가 또 어디예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언론, 지금 얘기하는 그 언론하고 좀 다른 미디어, 즉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년 퇴직을 하고 좀 얼마 안 있으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보면은 나는 그냥 신문하고 텔레비전 같은 거 일절 안 봐 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왜 안 보냐 물어보면 시끄러워서. 그거 보면 막 짜증나고 막 뭐 이쪽에서는 이쪽 자기네가 옳다, 저쪽에서는 자기네가 옳다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배기 싫고, 특히 근래 들어서 너는 왼팔이냐 나는 오른팔이냐 뭐 이러고도 하는 거, 왼팔 오른팔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하는 것도 좀 듣기 싫고 뭐 그래서 이제 안 본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또 텔레비전 뉴스도 그래서 안 보는 사람도 제법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짜 안 보냐? 봐요.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얘기해보면 나 이상 더 잘 알아. 어떤 때는 야 네가 신방과 교수라고 뭐 평생 했다고 폼잡지만 그 친구는 사실 뭐 교수도 아니고 뭐 신방과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잘 알아. 막 얘기를 해. 근데 어디서 들었나 보면은 유튜브 뭐 이런 데서 이제, 아니면 뭐 꼭 유튜브는 아니어도 요새 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많은지 카카오톡에다 그냥 별걸 다 갖다다가 집단톡에다 착 계속 올리지. 거기다가 또 뭐죠, 카카오톡 말고 밴드에다 또 올려주지. 거기다 또 어떤 때 보면 참 좋은 소리도 많이 올려줘요. 뭐 향기 나는 소리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죠, 법정 스님이라든지 뭐 이혜인 수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신 좋은 말씀, 뭐 그리고 또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참 듣기에는 좋은 말씀들 이런 것도 올려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다른 것도 한다고. 자, 그거는 뭐냐면요, 기성 언론, 우리가 그 언론이라고 그냥 흔히 얘기할 때 그 언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런 기성 언론은 나는 안 보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 너무 거창하게 뭐 나라 얘기하고 뭐 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주변에서도 몇 사람이 모이면, 제가 이건 결코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 특히 이제 주부님들 이렇게 모여서 하면 우연하게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 아니라
그 옆자리에 같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내 귀에 들려서 듣는 거 들어보면 열심히들 얘기를 하세요. 열심히들 밥 먹는 입하고 말하는 입이 다른지 열심히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얘기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얘기는 별게 없고 누구 친구 얘기가 뭐 어떤 경우는 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물론 칭찬도 하죠. 그다음에 며느리 얘기, 뭐 사위 얘기,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 끊임없이 남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남한테 알리고도 열심히 싶어 해요. 남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언론은 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거를 하나의 장사 수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뉴스를 담아서 상품화해서 파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다고 하는 뭐 조선일보, 그러면 조선일보 같은 데가 한 자기네들 말로는 뭐 한 300만 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300만 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00만 부 정도 된다고 치면은 곱하기 2, 신문 혼자 버리는 집보다는 되게 이제 누군가가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우리나라 한 400만 정도의 독자를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KBS, MBC, 요즘 JTBC 뭐 이런 것들은 그 뉴스 시간대 되면 많이 볼 때는 한 1000만 명이 볼 때도 있을 것이고, 그죠? 2천만 명이 볼 때도 있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뉴스를 갖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나 뭐 신문 구독료는 낸 적이 있어도 나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뭐 내가 돈 낸 게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있죠. 뭘로 냅니까? 예, 광고비는 JTBC에도 받고 MBC에도 받지만 사실은 우리 제품값 속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탁자 앞에 있는 하다못해 저 물병 하나 뭔가 다 얼마씩 들어 있어요. 얼마씩 들어 있는 돈이 우리가 대신 저들이 대신 내는 거고 실제 주머니에서 나간 건 내 돈이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가 정말 잘 하고 한다면은 이제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치와 분권,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제가 이제 그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알려줘야만이 아는 겁니다. 나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 지식을 잔뜩 알려줘봐야, 지식뿐 아니라 정보를 잔뜩 알려줘봐야 머리만 복잡하지 별로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우리 나라가 나갈 방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뭐 잔뜩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과연 언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죠? 그게 이제 언론 쪽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주민들, 좀 더 크게는 시민들, 더 크게는 국민들, 그렇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받아갖고 요건 내가 꼭 필요하니까 요건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요 정도에서만 알면 안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에 다시 좀 뭐 더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 용어를 했는데 그 아마 다른 분이 혹시 말씀을 다른 강사 교수님께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 지역이라는 말을 막 그냥 같이 섞어서 쓰는데, 그 제가 저기다 나온 것처럼 지방이라는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떤 한 지역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게 있는 것 반면에 시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지방이 있어요. 서울 밖의 땅인 지방. 서울만이 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지방이라 속에는 지방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상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즉 뭐는 위이고 뭐는 낮고. 우리 시골이라는 단어 속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시골 할 때 6시 내 고향에서 시골 나오고 참 아름답고 뭐 참 인심이 푸근하고 좋다 그러지만 사실은 시골 사람 그러는 데는 좀 한 수 아래로 보는 저 촌놈 뭐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방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지방대학 출신이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방대학 출신이.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있었던 대학에서 아무 개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러면 그냥 그 한 개인이 공부 열심히 해도 잘 돼가고 잘 된 게 아니라 신문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대학 출신이 미국에 있는 뭐 주립대학 교수가 되다. 근데 서울대학 출신이 가서 교수하는 사람 많아요. 연세대학 출신도 많이 있고. 근데
연세대학 출신이 뭐 미국 대학 가서 교수한다. 이거 갖고 전혀 뉴스거리가 안 되죠. 예. 근데 지방대학 출신이 가서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 출신이 가서 했다. 그럼 뉴스가 돼. 그럼 뭐냐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방대학은 후지니까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됐으니까 이상하니까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방이라는 용어 속에는 지금 뭐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이라는 용어는 좀 공적인 용어에서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방자치,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선거, 바로 작년 요맘때쯤 했죠. 요거보다 한 달 후쯤에 지방선거 그럴 때, 그럼 서울도 지방선거하니까 서울도 사실은 지방이죠.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제 원고 속에는 있습니다. 그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속에는 있는데 여기다는 뭐 길어서 그건 빼놨는데요. 지방자치라고 하지 말고 지역자치라고 하고, 지방분권이라고 하지 말고 지역분권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를 법안으로까지 제출을 했는데 뭐 법이 통과되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자, 수도권 집중 현황.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면 인천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인천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저기 작년 통계인 것 같은데요. 5,180만, 한 5,200만 정도 되는데 서울, 인천, 경기가 약 한 2,500만, 2,300만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채 50%가 좀 덜 되고, 광주, 전남이 붙은 거는 이제 제가 딴 쪽에서 하다가 썼던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요. 저거는 이제 맨 경제력 얘기 뭐 이런 것만 너무 얘기해서 요거는 요쪽에 있는 부분은 주로 뭐냐면은 문화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한 것들이 지금 뒤에도 아마 좀 선명치가 않아서 잘 안 빼는 것 같은데, 문화 관련 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다시피 주로 서울에 다 치중돼 있고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만 해도 별거 없어요. 여기 그죠? 반면에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면 뭐 엄청 세종 같은 데는 물론 새로 생긴 데니까 그렇지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이 좀 있죠, 그나마. 이 빨간 게 뭐냐면요, 시각예술이니까 아마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 정도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 정도가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앞으로 수년 내, 수년이란 것은 뭐 10년일 수도 있고 뭐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 계양구 정도에 되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지방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가 넘는데요. 지금 현재도 어거지로 운영이 되고 있을 뿐이지. 자,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는데요. 일본의 그 홋카이도에 홋카이도에 그 유바리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홋카이도에 유바리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거기가 원래는 뭐 했던 데냐면은 우리 저쪽 동해 삼척하는 데처럼 석탄 산업으로 이제 굉장히 제법 인구도 많고 했던 도시인데, 요즘 알다시피 석탄 산업이 이제 다 사양화 산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나씩 둘씩 자꾸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에 있던 시장이, 일본은 우리보다는 지방자치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대규모 그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레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안 와갖고 시가 파산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시 파산하고 분단이 파산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이 곧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그 돈이라든지 하는 것들 중에 시 재정이라든지 구 재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진짜 내는 만큼 돈 내고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수돗물 값도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바리 시 같은 데에는 뭐 다른 데하고는 달리 막 수돗물 값이 막 한 10배쯤 비싸고, 예를 들자면은 뭐 버스 한 번 탈래도 막 그게 뭐 우리나라 요즘 돈으로 하면 한 돈 10,000원씩 하고,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 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자꾸 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파산 유령도시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방자치를 잘못하면은 그 투자를 잘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거기를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망하는 걸 벤치마킹하러,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 하면 안 망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갔는데 그때 거기에 시장을 맡았던 사람이, 그 사람 원래 거기 출신이 아닙니다. 유바리시 출신이 아닌, 홋카이도 출신도 아닌 도쿄에서 공무원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9급이나 8급 정도, 제일 한 7, 8급 뭐 이런 정도 수준의 그 상당히 그 좀 하위급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를 이제 파견을 나가갖고, 왜 그러냐면 도쿄라는 데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가서 거기다 좀 행정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자기 나름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도 내고, 거기서 나오는 상품을 갖다가 이제 뭘 상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데 그 유바리시의 시장으로 출마해 갖고 당선이 돼 갖고 유바리시를 많이 좀 뭐 그렇다고 엄청 좋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파산 상태에서는 많이 좀 끌어올렸어요. 그래갖고 며칠 전에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선거를 해서 37살, 우리 나이로 하면 38살이겠죠. 37살인데 홋카이도 지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마 홋카이도 여행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의 홋카이도 굉장히 큰 섬입니다. 큰 섬인데 우리 인천시보다는 훨씬 커요. 인천시 인천시 2배 정도, 인구로 따지면 한 5, 60만 정도, 한 600만 가까이 되니까 거기 시장, 아니 도지사, 도지사가 됐어요. 그 도지사가 한지 걔들은 도지사인가? 예, 그 같은 홋카이도 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욕 있게 한다는데, 제가 지금 뭐 남이 지사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현실이 그렇게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제일 위에 써 있는 거 보면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우리 헌법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나중에 이제 더 우리 계속 보기로 하고,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줄에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이게 누가 엊그저께 쓴 얘기가 아니라 1894년도, 지금으로부터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있던 영국 여자입니다. 그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120, 30년 전부터도 서울 외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론 그 당시는 서울이라고는 안 하고 뭐 한양이라고 했겠죠. 한성이라고 했는지. 자, 그게 우리나라의 그 아주 극심한 중앙 집권,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따지자는 얘기는 뭐 여기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돈과 권력,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움직이게 되는 게 온통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수도권 얘기 자꾸 하면은 인천 분들은 좀 불편해해요. 경기도 분들도 좀 불편해하고, 우리도 여기 변두리인데 뭔 소리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저렇게 묶여 들어갈 때는 수도권 묶여 들어가고, 또 수도권이기 때문에 또 규제가 또 많아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이런 거 할 때는 거긴 또 빠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거여서 그건 뭐 별도의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불편함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 모두가 청와대, 여의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권력에 집중된 건 아니지만 강남. 왜 꼭 아파트 값이 올라도 강남에 올랐다 그러지, 계양구에 어떤 아파트가 올라갔고 뭐 우리나라의 표준이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쉬운 질문이니까. 오늘 아침이나 혹은 어제 저녁이나 아니면 여기 오시기 직전까지 해서 뉴스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뭐 아무거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버스 파업 또. 예? 좀 크게. 나경원 예. 예? 이지노메이션? 네, 미디노메이션.
아하, 화폐 단위 변 예, 예. 그렇게 유식하게 말씀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또 예. 저 버스 파업, 또 나경원 그 발언한 거, 또 저 화폐 단위를 낮추는 거죠. 그 예. 또 다른 거. 식량 지원. 예? 아, 북식량 지원. 예. 또 뭐 있습니까? 황교안 전국 투어. 황교안 전국 투어. 예. 자, 지금 한 5가지 정도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여러분 5가지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뭐 여기 대답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중에 인천하고 관계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있죠. 버스 파업 하나 있죠. 그죠? 타협됐대요, 인천. 아, 인천은 타협됐대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계양하고 관계된 건 더더군다나 없죠. 자, 여기 인천하고도 계양구 사시는 분들의 영향력으로 미쳐서, 물론 여러분들이 국민 속의 일원이니까 뭐 다 우리 국민 모두가 5천만 국민 모두가 내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하고 직결된 거는 내가 보기엔 지금 버스 파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버스 파업 하나밖에 없고, 나경원 뭐 막말 파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음에 안 찍던지, 뭐 그 지역 거기 이제 선거구 저희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든지 뭐 그쪽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인천 계양구 사람들이 걱정은 해야죠. 걱정은 해야 되지만 할 일은 아니야, 사실. 자, 이건 뭐냐면요. 방금 전에 저기 썼던 저 얘기입니다. 청와대 저 북에다 쌀 지원하고 어쩌고 하는 건 청와대 주로 관련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나경원 아까 황교안 투어 하는 것은 여의도 쪽 관련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은 뭐 안 나왔는데, 여기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나왔던 것은 지금 저 버스 파업하고 관련된 거 요겁니다. 사실은 저도 만약에 강의 날짜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었으면은 내일부터 파업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럼 차를 끌고 와야 되나 뭐 이러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요거는 또 타결도 되고. 자, 이게 여기서 이제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뉴스가 과연 전국 뉴스냐 지역 뉴스냐 하는 얘기고, 그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2번째는 우리가 뉴스를 왜 열심히 보는지에 대한 그 의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거의 지역 뉴스 관심 없다가 버스 파업이라든지 이런 내 생활하고 내가 움직이고 하는데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 뉴스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거 때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거 때 외에는. 그죠? 선거 때 외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모든 뉴스가 전국적인 뉴스, 뭐 중앙 뉴스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뉴스에만 다 관심이 가 있고, 저쪽 제주도도 아닌 마라도 사시는 분 하는 얘기나, 서울 저쪽 강남 한복판에 뭐 청와대 옆집에 사는 분들 하는 말이나 거의 관심사가 비슷비슷한 나라는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 일본 같은 데 그러면은 엄청 맨날 아베 얘기만 하고, 무슨 뭐 우리나라하고 요즘 한일 관계가 별로 썩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하고 무슨 혐한 발언하고 막 그런 거 할 것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 지방으로 가면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관심도 없고 모르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 뭐 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또 이런 거에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지금 왜곡을 지금 시켜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들 몇 개 있죠. 왜 우리 뭐 트럼프 얘기 나올 때마다 뭐 무슨 신문에 따르면 어쩌고 하는 거 들어본 기억 나시는 거 있어요? 예, 뉴욕 타임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워싱턴 포스트. 야,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뉴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에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신박과 교수였는데 그 대학생 놈들도 잘 몰라.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너네 몰라 여기 왔냐 내가 뭐 그러는데, 자, 뉴욕 타임스가 발행 부수가 몇 부쯤 될 것 같아요. 종이로 나오는 신문 한 100만 부밖에 되질 않아요. 100만 부. 미국 인구가 얼마입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뉴욕 타임스는 미국 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봅니다. 왜? 그 신문의 논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부 갖고 택도 없죠. 그죠?
아까 내가 조선일보가 한 200만 부 이상 된다고 그랬는데 조선일보보다도 발행 부수가 더 적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100만 부도 안 돼요. 한 7, 80만 부, 6, 70만 부 정도 돼요. 물론 그거 외에 디지털로 합니다. 디지털로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좋게 보면 착하고 나쁘게 보면 바보인데 공짜로 다 볼 수 있죠. 그죠? 조선일보든 뭐 중앙일보든 뭐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그냥 그 하잖아요. 또 거기까지 홈페이지까지 들어갈 것도 없이 네이버만 들어가면 그냥 거기 친절하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냥 또 뉴스 순서까지 쫙 정해져 갖고 이거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세요. 뭐 이런 의미로 쫙 순서대로 이렇게 쫙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신문은 그렇지 않아요. 걔들은 뉴욕 타임스도 240만 명 정도가 그 디지털 독자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독자가 있는데 그들한테도 돈을 받아요. 돈을 내야만이 이제 신문을 볼 수 있게끔. 물론 기사 하나 볼 때마다 돈을 얼마씩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월정 구독료 하듯이 월 뭐 얼마다 이렇게 내고서 보는 사람도 있고. 자, 그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 보나? 지금 우리 다른 나라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이제 미국 가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보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죠? LA 사는 사람들은 LA 타임스 봅니다. 그리고 LA 타임스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사는 동네가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거기도 LA 우리 한인 교민들도 제법 많이 살고 하는 데인데 오렌지 카운티 신문을 봐요. 오렌지 카운티 신문하고 LA 타임스를 제일 우선 보고 오렌지 카운티 신문 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국제 문제라든지 세계 문제라든지 관심 있다든지 학자라든지 무슨 뭐 이런 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뉴욕 타임스를 보던 워싱턴 포스트를 보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 중앙에 있는 거 뭐 하다가 시간 남으면은 조금 보고 시간 남으면은 조금 보고 돈 남으면은 조금 보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요. 여기 밑에 아까 썼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야당도 반대하고 뭐 그래갖고 무산됐는데 거기 보면 헌법 제1조 3항에 아까 저 위에는 몇 조에 있었냐면 123조에 쓴 거고요. 이건 지금 현행 헌법이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3항에 저걸 하려다가 개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만약 했더라면은 지방분권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역분권은 아까 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그 말 속에 다 담아 있듯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는 우리가 자치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을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역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의식이. 근데 지역의식은 느닷없이 어디 가서 탁 생겨나는 게 아니라 지역 언론을 통해서 꼭 지역 언론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자극되고 우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보면은 지역 분권이 잘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되니까. 거꾸로 언론이 제 역할을 또 잘하면 할수록 지역 분권도 촉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자치분권대학에 한번 강좌 개설되는 게 6강인데 그 중에서 자치분권과 뭐 재정 문제도 있을 거 있고 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게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된다고 했지만 내가 알기 위해서 매일 가서 관청에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물론 저기 아래층에 보면 민원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가서 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사실 없어요. 직업을 완전히 작폐하고도 돌아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물론 행정하시는 분들도 맨날 와서 하다 보면 시민 응대하다 보면 진짜 행정해야 할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달라고 맡긴 게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미디어들. 그래서 신문이 방송이 뭐 요즘 같으면 인터넷 신문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라라고 우리는 맡긴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한테 그 주민 투표하듯이
지방 선거에서 구청장 뽑고하듯이 뭐 투표해서 맡긴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겠노라. 그래서 그래 니네 열심히 해봐라고 맡겼는데 그들이 이제 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들이 제 역할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항상 잘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그러니까 중앙 언론이라고 하면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행되는 거를 우리가 중앙 언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발행되는 신문뿐 아니라 이제 뭐 방송 뭐 이런 걸 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의 본사가 다 서울에 있고, 그죠? 모든 신문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려질 만한 방송은 몽땅 다 서울에 있고, 그렇죠? 자, 하고 지역 언론과의 관계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뭘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없어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물론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제일 중요한 건 심장, 뭐 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하다못해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없으면 살아가기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신경은 뭐 없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목숨에 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예를 들어서 뭐 척추에 통증이 심하다 그럼 신경을 죽여갖고 통증을 완화하기도 하고, 저 치과 가서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한다고 신경 죽여놓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경 죽였다고 해서 뭐 당장 이빨 뭐 씹고 밥 먹고 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신경이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몸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디가 탈이 났는지를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중병 들었을 때나 돼갖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전국적인 일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뇌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군데를 관장하고 있는 중추신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손발 끝까지 발톱 조그맣게 손톱 끝에 여기도 조그만 티눈 하나만 박혔어도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말초신경들, 요거는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물어보면은 물론 중추신경이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말초신경 없이 중추신경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초신경에서 전달되는 게 결국 중추신경으로 해서 우리 뇌로 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네, 내 저기 심장에 뭐 배가 아프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니까.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잘 살아 있어야만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잘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토호가 지역을 갖다 좌지우지해 갖고 거기에 막 부정부패가 하고,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보는 눈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들이 다 청와대 쪽에 가 있고 여의도 쪽에 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지역에 가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전국화되기도 어려워. 전국화된다고 하면은 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냐면 거기에 사고 났을 때, 그죠? 우리가 진도에 팽목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진도 팽목항이라는 것, 진도라는 섬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뭐 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알았죠, 그죠? 솔직하게. 근데 팽목항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지금 알게 된 거는 사실 안 좋은 세월호 사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항, 물론 포항은 압니다. 포항은 포항제철도 있고 알지만 포항에 지진이나 나야 우리가 포항에 대해서 관심 갖고 포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초신경에서 내 말초가 상당히 손상이 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제일 많이 써먹는 얘기가 이 얘기인데, 뭐 남이 써먹을까 저도 한번 써먹었지만 가장 지역적인 것이 뭐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존재해야 할 가치. 그래서 여기 쪽 쓴 거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도 있으니까 일일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저건 내용만 보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지역 언론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로 써는 겁니다. 주로 지역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든지 경쟁력을 뭐 발굴한다든지, 여기 있는 지역 주민들 모두가 그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 수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론을 집약시키고 그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것이
행정이나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서 정책으로 지팡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여기 계신 뭐 60명의 주민자치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60명이 하신다고 해서 될 일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그게 별로 조그만 언론사라 하더라도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은 특히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게 뭐냐. 예를 들면 인천에서 인천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 바로 붙어갖고 옛날만 해도 인천하고 서울이 거의 따로 독립적인 데였는데 요즘은 뭐 교통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인천하고 서울이 거의 같이 그냥 연담화 형상처럼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붙어버려갖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잠자고 가는데 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버리기도 했고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보다는 집값도 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용도로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가 이 지역이 독자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를 주민 모두가 물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들을 모으고 집약하고 여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바로 언론이 할 일이다. 자, 그래서 뭐 지역의 이익과 뭐 긍지 자존심을 지키고 뭐 우리 저 신문 같은데 방송 같은데 보면 자기 지역의 이익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굉장히 뭐라고 막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의 혁신과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지역 이기주의로 너무 흐르는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은 또 배격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대로 아젠다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저 맨 밑에 써 있는 지역 갈등 통합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역 갈등 통합 조정자 역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선거를 하면은 한 지역은 특정 지역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때 물론 그 지방선거에 이제 그 당시 분위기상도 그랬지만. 여기 아마 알기도 인천시도 시장 그다음에 여기 계양구청장 시의회 구의회가 아마 거의 민주당 쪽에 아마 거의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집행부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하고 지방 의회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는 역할이 굉장히 퇴색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같은 당 아무개가 구청장하고 같은 당 아무개가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정치권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다 또 그렇게 그다음에 다음 공천 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사실 언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된다 참. 중앙의 논리 자 중앙 논리도 굉장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대전에서 오늘 여기 오는데 약 한 3시간은 채 안 걸리고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도 왔어요. 그래서 버스로 올라니까 시외버스로 올라니까 3시간 걸리는데 거기서 또 계양구까지 올라오면 또 걸리고 자 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가 세종시입니다. 우리 집하고 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내가 차로 가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요. 그 세종시하고 대전에 가장 경계쯤에 있는데 세종시 만드는 것 같고 그 당시도 물론 중앙의 반대가 심했지만 지금도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행정의 비효율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왜 공무원들이 거의 다 서울에 와서 있고 여의도 국회 열리면 국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거의 세종시에서 얼굴을 보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게 장악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종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죠? 따지자고 들면은. 그래도 이제 국회 분원을 거기다 만들면은 국회에서 상임위 같은 걸 할 때 글로 내려오면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우우하고 다 서울 올라올 필요 없으니까 좀 행정 효율을 줄이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만들면 국회의원들이 분산돼 갖고 일 안 한다. 그러잖아도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한다고 난리인데 이제 세종시 간다고 농땡이 쳤다 또 뭐 이래 갖고도 아마 또 난리가 한번 더 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중앙 논리입니다. 중앙에 주로 서울의 논리.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그 너무 저기를 해서 어떻다느니 뭐 이런 등등의 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저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게 이제 주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는 지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무슨 가수 애들이 뭐 어떻게 일탈행위 한 거 뭐 이거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다 알아. 뭐 그냥 뭐 정준영이가 어떻게 했네, 뭐 승리가 어쨌네 다 알아야 할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중에 정준영이나 뭐 승리 걔들 팬이 뭐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요새 그 유명한 BTS 노래도 들으면 저게 BTS 노래인지 무엇이 노래인지도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는데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돼 그게 그죠? 근데 사실 그럴 거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 두 번째 써있는 이 지역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누가 단체장이 뭐 정치인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보다 더 하는 뭐 시의원이 구의원이 아니면 여기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 아무 기가가 막 유착하고 해먹고 이런 거 전국적인 뉴스가 되면 뭐 무슨 전 차관했던 사람한테 뇌물을 줬네 안 줬네 뭐 그림 하나를 떼갔네 안 떼갔네 하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도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맑아졌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른다니까. 왜 모르느냐? 누가 보도를 해야 알죠. 그죠? 여러분들 일일이 탐정처럼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주민 참여 아이템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그래도 그나마 있지. 어거지로 뭐 강의 듣기 싫다는 사람들 잔뜩 끌어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절대로 안 그래요. 그죠? 자, 우리나라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언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기보다는 미디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를 이건 뭐 간단한 통계이기 때문에 보니까 종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약 한 11% 종이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얻는다라고 하는 11%고 인천하고 경기는 그나마 조금 많네요. 그 평균보다 13.8%고 반면에 굉장히 낮은 데는 제가 사는 동네네. 대전, 세종, 충남 거기가 7.4. 인천, 경기의 반토막이네. 자, 텔레비전을 통해서 얻는 그게 평균적으로 약 한 85% 정도 됩니다. 약 85%. 그 다음에 인천, 경기는 오히려 텔레비전 쪽은 좀 낮아요. 낮고 근데 내가 알기에 인천에 계신 분 중에 그 충남 분들 많죠. 여기 원 고향이 충남을 두고 오신 분들, 예, 많으시죠.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많다고 그러더라고. 또 거꾸로 말이에요. 충남 쪽에 있는 대학에 인천 쪽 출신 학생들이 또 많아요. 저쪽 그 서해안 쪽 그쪽에 있는 대학들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들이 이제 원래는 충남이었다가 인천으로 이주하셨다가 그리고 이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좋을 텐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 대학으로 낙향을 할 때 기왕이면 내가 아는 지역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자, 그다음에 고정형 인터넷 집에 이제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비율이 22%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냐? 바로 옆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옆에는 58.1% 저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오늘 아까 말씀했던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보신 분. 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야 뭐 늘 보실 테고. 그 다음에 주로 뭘 갖고 내가 가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신문 갖고 보냐 안 보냐가 아니라 나는 뭘 통해서 제일 많이 뉴스나 정보를 얻습니까? 그냥 저기 노는 거 말고 텔레비전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거 말고. 자,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여기 식으로 스마트폰. 예, 어림잡어.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예, 한두 번. 그 다음에 텔레비전 뉴스. 그 다음에 신문. 신문하고 텔레비전 뉴스가 지금 어슷비슷해요. 어슷비슷하고 스마트폰이 거의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로 컴퓨터 통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뭐 네이버니 뭐 이런 포털 통해서 많이 보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지금 몇 분 여기 지금 두세 분밖에 아까 안 계셨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시간으로 그럼 보니까 얼마쯤 이용하나 하고 봤더니 신문 보는 시간이 평균 하루에 5분이랍니다. 5분. 5분이면 기사 한 두세 개 정도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들고 가서 그냥 이렇게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은 그나마도 다 못 보고 나와야 할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텔레비전은 155분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뉴스 정보만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비교가 좀 잘못된 거예요. 드라마 하나만 봐도 60분 뭐 50분씩 하니까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하면 뭐 그러고 이제 그거를 잘못 답한 것 같아요. 뉴스만 150분씩 볼 리는 없어요, 별로. 근데 물론 요즘
뉴스도 150분 보는 사람 있어요. TV조선 봤다, 채널A 봤다, 그다음에 YTN 봤다, 연합뉴스 봤다. 제가 그걸 어떤 때 많이 느끼냐면은 이 중에도 음식점이나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오후 3시나 4시쯤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제일 귀찮죠. 별로 혼자 와서 매상도 별로 안 올리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때 갔을 때 100이면 100 틀어놓고 있는 거 보면 TV조선 아니면 채널A 아니면 뭐 이제 YTN 뭐 이 되게 요기께서 하더라고. 낮에부터 드라마는 또 잘 안 보시대. 그 다음에 저 부동산 뭐 속에서 뭐 북독 옛날 말로 북독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100이면 100에 낮에 틀어놓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150분 본다는 게 좀 일리가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얘기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TV 드라마 사랑이 대단해요. 드라마. 뭐 한때 뭐 미드니 뭐 뭐냐고 막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연속 방송국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냥 일반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는 연속 방송국이 아니라 주인공은 같지만 그때마다 다 끊어진 거죠. 그건 이제 시츄에이션 드라마라고 그때마다. 근데 우리는 앞에 거 안 보면 뒤 거 모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것도 몰아보기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방송에서 KBS, MBC 다 공영방송입니다. 거기서 아침 8시 뭐 이런 시간대에 드라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없을 뿐 아니라 그 시각에 나오는 드라마는 왜 이렇게 약속이 나온 듯이 뭐예요? 예, 주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 예? 그 불륜 뭐 아니면 출생의 비밀 뭐 그냥 제가 TV 드라마 제가 전공이 2개예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지역 언론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방송 심의 뭐 이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강력하게 그런 걸 썼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뭐 오늘 주제하고는 별 상관없으니까 그 얘기하다 보면 따로 2시간을 더해도 부족하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은 이용 시간은 사실 내가 보기엔 그게 포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정형 인터넷은 아까 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TV 같은 건 아니 TV가 아니라 컴퓨터 같은 걸 한번 틀면은 뭐 적어도 1시간 뭐 이렇게 하니까 한 46분. 그 다음에 이동형 인터넷은 하루에 72분이라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인천 경기는 얼마인가요? 71분. 거의 평균치하고 비슷하네요. 대전, 세종, 충청은 거기는 또 올라갔네 이상하게. 그 다음에 고정형 인터넷도 굉장히 높으네요. 자, 근데 사실은 하루에 70분 더 봐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이 70분 훨씬 넘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카톡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은 요즘 거의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하고 하는 것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지털 이거에 상당히 강국입니다. 그죠?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원래 그 스마트폰이 원래 원조는 이제 따지자고 들면 아이폰이죠. 애플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 그게 세계 판매량에서는 뭐 아이폰보다는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이거는 뭐 직접 미디어는 아니지만 거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뭐 이것들이 전 세계 판매량에서 거의 뭐 삼성이 1등 뭐 LG가 1등 2등 뭐 왔다 갔다 둘이 1, 2등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옛날 같으면 뭐 잘 사는 집 기준이 뭐 소니 TV 갖고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소니 TV를 축에도 안 낀단 말이에요. 자, 모든 면에서 이제 디지털이나 미디어 기기에서 우리가 매우 앞서가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매우 앞서가는 대신 정작 미디어는 옛날보다 훨씬 못해요.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요건 좀 이따 가짓수는 무지하게 많은데 미디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쓸모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연세 많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중반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신문에서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거의 다 믿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오히려 그 당시에는 80년대만 해도 방송을 별로 못 믿었어요. 텔레비전이나 여기는 무슨 뭐 KBS 같으면은 땡전 뉴스 그래서 땡 하면 저 전두환 나온다고 해서 뭐 땡전 뉴스다. 뭐 전두환의 호는 뭐 오늘이다. 전두환의 호가 왜 오늘인지 아세요?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 전두환 아니 아침마다 아니, 저녁마다 그래서 그 부인 이순자 씨는 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편 이순자의 선언하고 바로 뒤따라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자 그게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당시는 그게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거기에 집중이 됐는데 요즘은 매체가 많이 분산되기도 하고 매체의 종류도 많아지고 가지수도 많아지고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가지수도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속담이 아니라 뭐죠? 그 사자성어의 다다익선 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제일 좋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좋은 거 돈이죠. 뭐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좋은 거 돈. 자 그런데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거 있어요. 뭐 나이. 그렇죠. 나이. 예. 근데 뭐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저 뭐 혈당 수치 그죠? 그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정적으로 안 좋지.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이거 안 좋죠. 그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뭐 살도 뭐 안 좋죠. 뱃살 뭐 이런 거 아주 안 좋죠. 반면에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것 중에 언론이 들어갑니다. 미디어.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이게 탈이다 보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많아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다양한 것들이 경쟁을 해서 서로 질적인 개선을 하고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음식점이 달랑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집이 지네 받고 싶은 대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음식점이 여러 개 있고 커피점도 여러 개 있으니까 저 집에도 5,000원 받으면 우리 집엔 4,500원 어떤 집은 얌체같이 뭐 3,900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경쟁 사회인데 자, 근데 미디어는 왜 많은 게 안 좋을까? 미디어는 왜 많은 게 안 좋을까? 그럼 걔들도 경쟁을 열심히 해서 이 가격을 낮추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죠. 미디어의 상품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상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공받는 상품이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한테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는 상품이면은 미디어들도 경쟁을 해서 제품의 질을 높일 거예요. 거기서 제공하는 뭐 꼭 뉴스뿐이 아니라 드라마가 됐던 뭐 하여튼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콘텐츠가 거기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내가 돈을 주고 내 주머니 돈을 털어도 직접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가치 있는 것만 존재해서 살아남겠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는 우리 주머니 돈을 직접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면 영화는 내가 선택을 해서 어디 극장에 갈까, 뭐 CGV를 갈까, 뭐 어디를 갈까. 그다음에 검색을 해봐서 무슨 영화가 대략 전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뭐 있는 거 보고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 아무개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따져갖고 돈 10,000원 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지불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거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아무 표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 없죠. 그죠? 뭐 큰 돈은 아니에요.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점심 한 끼 뭐 저녁 한 끼 값인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틀 때마다 야 여기서 내 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널을 이렇게 돌릴까 저리 돌릴까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죠. 그죠? 누가 보내준 유튜브 내가 받아도 볼 때 그냥 보다가 오 재밌네 그러고 보기도 하고 뭐 쌀데없이 이런 거 보내 뭐 이렇게 하고도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주머니에도 따로 지출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튜브 하나 볼 때마다 만약에 뭐 큰 돈도 아니고 한 500원씩 계속 내라 500원씩 계속 내라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도 이 소리 저 소리 막 그냥 아무 소리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500원을 뜯어내려면은 사람들이 500원을 지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유튜브 같은 데 하는 것은 뭘로 하냐면 거기에 보는 사람 숫자만 많으면은 구글에서 주는 광고료를 갖고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이제 미디어 상품하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음식이 됐던 의복이 됐던 뭐 집이 됐던 자동차가 이런 상품하고 상품의 성격 자체가 달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익선 많아서 서로 경쟁해서 제품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싸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디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누군가의 시선을 끌어모으지 않으면은 광고가 나한테 안 붙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신문이 됐던 방송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과도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아침에 공영방송에서 웬 놈의 그 막장 드라마를 하냐,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가 있냐, 내가 얘기했듯이 바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해야만이. 그래서 내가 그거는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같은 방송을 뭐 전공하는 이런 학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게 아니라 주부들이 들고 나서, 야, 대한민국 주부의 저기를 어떻게 보고서 그 아침부터 그런 이상야릇한 방송을 하냐라고 과감하게 방송국을 향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뭐 얘기가 좀 딴 쪽으로 갔으니까 다시. 자,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보니까 이 노란색 이게 우리 한국이고 요거는 26개국 전체입니다. 근데 외국의 거를 보니까 지역에 관련된 뉴스가 63%를 압도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뭐 교육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음식,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범죄,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우리나라는 많이 관심을 갖는 반면에 외국 사람들은 내 지역의 문제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 사는 사람은 LA 타임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은 오렌지 카운티의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는 35%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비교적 관심이 높은 것들이 경제, 건강, 아까 내가 라이프 스타일 건강 얘기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 아마 여행, 음식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유별나게 관심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국제적인 문제에도 우리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국제 얘기하라고 하면 딱 세 나라 외에는 별 관심 없어요. 요즘은 당연히 미국은 뭐 우리한테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니까 트럼프가 심지어는 방구 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은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뭐 그래서 그렇고. 그 세 나라 외에는 우리 별 관심 없어요. 그죠? 유럽의 제일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잘 몰라. 그죠? 영국 그것도 그렇고. 그냥 영국 그러면 뭐 거기 뭐 옛날에 민주주의 어쩌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 근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요런 것은 아주 상당히 비슷한 반면에 요런 거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반면에 국제 뉴스 같은 거에도 상당히 이건 전 세계 평균입니다. 이게 저 미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 유별나게 보면 국제 뉴스가 적어요. 저 오늘 저녁에 뉴스 보시면서 트럼프 관련된 뉴스는 국제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국내 뉴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남북 간의 북한의 문제, 그 북한 핵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문제지 그게 국제 뉴스라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국제 뉴스 굳이 뭐 있다고 하면 뭐 며칠 전에 뭐 인지를 했다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했으니 망정이지 한국 사람 만약에 빠졌다면 뉴스가 안 됐겠죠. 그죠? 자, 그게 우리 그 특징한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시 보니까 전 세계에서 구독하는 지역 신문이 어느 정도나 되나를 보니까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550만 밖에 안 되는데 지역 신문을 보는 나라가 보는 독자가 전 국민의 56%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프로냐면 8%입니다. 8%. 자, 그 다음에 독일만 해도 그렇고 쭉 있죠. 자, 미국, 아까 내가 미국이 엄청 많이 본다고 했는데 걔들도 2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8%인데 8%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8%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럼 나머지 92%는 뭘 본다는 얘기냐면 중앙 언론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중앙 언론은 가짓수가 몇 개 안 돼요. 자, 여러분 아는 신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냐면은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한국일보, 뭐 그다음에 이제 경제지로 매일경제, 뭐 한국경제 뭐 이런 한 손가락 꼽아봐야 한 10개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근데 그 중에서 조중동 세 신문이 발행 부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그들 중에서 7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70% 정도. 자, 지역 신문은 몇 개쯤 될까요? 지역 일간지. 그냥 대략 생각나는 대로 20개? 20개? 경인 지역만 한 20개 됩니다. 경기 인천 지역만 한 20개 돼요. 광주 전남 지역에 또 한 20개 돼요. 전라북도에 또 한 10개 정도 돼. 전국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다 그걸 써올려다가 안 썼어요. 왜 안 썼냐? 매일 달라.
오늘 없어지는 신문이 있고 내일 생기는 신문이 있고 막 이게 들쑥날쑥 해갖고 이 교재를 이게 이제 교재를 인쇄해갖고 뭐 하면은 이 사람 뭐 이상한 통계를 자꾸 뭐 다룬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대략적인 숫자만 따져갖고 전국적으로 지역 일간지만 한 1, 20개 정도 됩니다. 일간 신문만. 거기다 이제 주간 단위 신문이 있어요. 주간 단위 신문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계양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기초단체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자면 계양신문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신문들까지 다 합하면 그런 신문이 한 전국에 한 400개 정도 됩니다. 특히 인천하고 경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문 가짓수가. 그래서 신문이 많다 보니까 자 보세요. 8%인데 8% 이거 일간 신문만 갖고 얘기했을 때요. 아까 얘기한 주간 신문 같은 건 빼고 8%인데 8%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개가 나눠 가진 겁니다. 8%의 시장을 100개가 나눠 가졌고 나머지 한 90% 되는 시장을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그것도 조중동이 대부분 갖고 있고 한겨레 같은 것만 해도 발행부수가 뚝 떨어지지만 그 90% 갖고 있는 거를 한 10개가 나눠 갖고 있는 거고 여기는 8% 갖고 있는 거를 100개가 나눴다고 치면 한 신문사당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0.008 그죠? 0.08이 아니라 0.08인가? 네, 0.08. 그러니까 0.08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존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도 기자 수는 다 똑같은 기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자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뭘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냐면 독자들로 받는 구독료하고 신문 같은 경우는 구독료하고 광고료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독자가 없으니까 구독료가 있을 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광고에 의존을 합니다. 거의 다 광고에 의존을 하는데 광고주는 독자 없는 광고를 누가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문을 누가 봐야지 광고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보는 신문에다 광고 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광고주는 광고를 안 주려고 그래요. 광고를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만만한 광고주는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우리가 여기 있는 계양구, 인천시 이런 데가 이제 저들에게는 가장 그래서 때 되면 뭐 우리 계양 구민들이 뭐 계양구에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 내가 그냥 여기 계양구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뭘 합시다. 뭐 주민들 하나 돼서 뭘 잘 치러냅시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광고예요. 그냥 뭐 좋아서 좋은 소리 써준 게 아니라. 자, 하나 신문에다 해주면 나머지 아까 몇 개쯤 있다고 했죠? 한 20개 있다고 그랬죠? 19개가 해서 왜 쟤들한테만 해주냐고 생 난리를 쳐요. 그래갖고 순번제를 정해. 자, 이달은 1월 달에는 아무개, 2월 달에는 어디 해갖고 우리 매월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신문의 가장 큰 독자가 누구냐? 그것도 역시 관청입니다. 꼭 단체라기보다는 관청. 일반 독자가 거의 없으니까 여기 저 공무원들이나 교육청이나 뭐 농협이나 하여튼 꼭 농협 같은 데 뭐 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에 대한 보도가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나갈까 게 굉장히 염두에 두니까 그들이 또 광고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많은 뉴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관에서 또 나옵니다. 그죠? 인천에서 뭐 어디에 뭐 그다음 오늘 이제 버스 파업 같은 거 꼭 관의 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문제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별 필요도 없는 뉴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관에서 준 뉴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이 가장 중요한 정보원, 뉴스원이 되고 두 번째는 독자이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광고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 사람들은 누가 눈에 안 뵈겠어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별로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냐면 그들이 있다고 해서 별로 우리 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장사하는 집에 우리 집 물건 안 팔아주는 사람한테 별로 집 주인이 그 가게 주인이 관심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술집 하는데 애들 꼬마들 초등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 걔들한테 친절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걔들이 와서 거기 가서 호프집에 와서 맥주 마셔줄 일 뭐 나중에 20년 후에 가서 마실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하니까 야 임마 저가 뭐 이러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좀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와서 그러면 얘마 그러면 뭐 당장 싸우고 내 전후 집 다시는 안 가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논리를 여기다 갖다 적용해 보시면 다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언론들이 갖고 우리 주민과 갖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독자는 없는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주로 신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자 방송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방송에 저기는 주로 KBS, MBC입니다. KBS, MBC, JTBC나 이런 것들은 종편 채널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고요. 자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으로 방송 산업은 한 8% 정도를 성장을 했는데 지역 방송은 오히려 역성장. 이것도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 하기 전 2015년 때 얘기니까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마이너스 2.3%를 했고, 그 다음에 종사자를 보니까 중앙지상파 3사 요거는 KBS, MBC, SBS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약 한 4,600, 한 4,7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역 방송은 1,700명 정도 됩니다. 자, 1,700명이라는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전국에 지금 여러분들 그 인천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무슨 방송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KBS, MBC가 전국에 있는 지역 방송들을 SBS가 아니라 지역에 이제 각 지역으로 가면 민영 방송들까지 다 합하면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몇십 개 돼요. 그것도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0여 개 되는 사회 종사자를 다 합한 게 1,700명이고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세계 본사라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키스테이션에 있는 게 4,700명이니까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제작비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제작비는 보니까 이건 전체 제작비를 따지면 뭐 턱도 없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시간당 한 시간짜리 프로를 제작할 때 하는 그 비용이 얼마쯤 하나 했더니 중앙지상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시간당 8,200만 원 정도가 제작비가 든대요. 물론 이거 8,200만 원은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건 제작비가 10억, 20억 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역은 얼마인가 보니까 820만 원. 예, 여기 820만 원, 여기 그렇죠. 여기 80만 원. 예. 자, 80만 원과 820만 원이면 10분의 1입니다. 자, 서울에서 방송을 예를 들면 KBS 여의도에 있는 KBS 본사에서 하나, 상암동에 있는 MBC에서 하나 카메라 해놓고 거기 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여기는 이제 간접 경비는 다 빠진 거예요. 아나운서 월급 주고 PD 월급 이런 거는 이제 그건 자체적인 고정 비용이니까 그냥 순수하게 제작 비용. 거기에서 이제 무슨 연예인들 나오고 하는 프로는 820만 원 갖고 택도 없죠.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교양 프로 같은 거 할 때 드는 비용인가 본데 이게 하여튼 10분의 1입니다. 비용은 사실 1시간짜리 제작하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비슷비슷해요. 요거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방송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은 3M이 중요하답니다. 3M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3M이 돈이 있어야지 좋은 프로그램 만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시청률이 높을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맨파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한 인력, 유능하고 또 숫자로도 충분해야 되고. 세 번째 방송은 신문하고 달리 뭐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냐면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요즘 같으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의존도, 그 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걸 통해서 촬영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갖고 우리가 3M이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인력에서도 월등하게 부족하고 제작비는 중앙에 있는 시간당 제작 단가에 비해서 한 10분의 1이고 거기다가 기계는 당연히 낙후돼 있을 것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건 뻔한 일이고 그건 돈으로 계산하기가 애매해서 지금 통계 수치에는 안 나왔지만 요게 우리나라 방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신문도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품질이 좋지도 않아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필요로 하는 내용, 필요로 하는 뉴스, 필요로 하는 정보가 많지가 않은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봐. 품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기껏 만들어진 신문도 배달이 잘 안 돼요.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면은 저는 그래도 신문방송학 교수였고 언론학자고 또 뭐 지역신문, 뭐 지역 언론 이런 걸 또 제 학문적 전공을 하고 해서 어지간하면 제가 집에서 이제 신문을 꼭 보려고, 물론 신문 아닌 배달해서 보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안 와요. 어떤 경우는 제가 어떤 지역 신문사에
객원 논설위원 뭐 이런 걸 했으니까 내가 논설도 써주고 하는 신문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까지 배달이 안 돼. 왜? 그 아파트 전체에다 신문 보는 사람이, 그 신문사 보는 사람이 달랑 나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걸 끼고서 새벽 5시에 온다?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죠? 요즘은 좀 와요. 어떻게 오나 보니까 내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 어떻게 오냐? 한번 내가 새벽에 기다리고 있다 물어봤더니 우유 배달하는 데하고 제휴를 해서, 우유는 어지간한 신문 배달은 안 해도 우유 배달하는 집들은 많으니까 거기다가 되게 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한대요.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모든 신문을 그냥 다 한꺼번에 배달을 한 데서 맡아갖고 집집마다 가서 다 넣어주지를 않고 동 입구나 이런 데다 이렇게 싸놓고 가요. 그럼 내가 조선일보 독자면 가서 내려가서 조선일보를 들고 오든지, 출근하면서 들고 나가든지, 아니면 뭐 게으른 사람은 퇴근하면서 가져오든지, 뭐 하여튼 남들이 거기다 놔둬도 별로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 가져가지도 않는 모양. 훔쳐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모양. 개똥 치울 때만 좀 왔다 갔다 들고 가고 뭐 그렇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두 번째 유통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품질하고 유통은 개선해서 만들려고 잘 정신 차려서 하면 되는데, 신뢰의 위기. 이건 누구하고 사이의 신뢰냐면 독자하고의 신뢰. 즉 독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은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꼭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말고도 잠재적인 독자,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지역 언론의 독자죠. 그죠? 나중에 언젠가는 거기, 근데 그들이 저 신문은 봐서 뭐해? 첫 번째, 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쟤들은 거기 있는 내용이 너무 뻔해. 아니면 너무 시장 편이야. 너무 구청장 편이야. 너무 뭐 누구 편이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재벌 편이야. 뭐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너무 다 깊이 자리 잡아 있어갖고, 최근에 이제 아마 내가 보기엔 인천 지역도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도시공원 뭐 일몰법이라는 거, 도시공원 뭐 그것을 개발해야 되느냐, 뭐 그걸 보존해야 되느냐 하는 게 뭐 거의 각 지역별로,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게 아마 다 저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 지주들한테 뭐 돈을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개발을 해갖고 개발 이익으로 돌려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있는가 보던데, 내가 사는 대전 지역에 보니까 신문사 3개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뭐 한 30층짜리 정도를 져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막 계속 언론에서 막 계속 신문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해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신문사의 최대 주주가 건설회사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사에 이익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그래요. 지자체 지금 재정으로 뭐 그 다 보상해 주려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드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전체 땅이 만약에 100%라고 하면 한 30%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데, 그 뒤에 건설회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 논리를 그냥 솔직하게 그냥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겠는데, 뒤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영 믿음직스럽지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딴쪽으로 가는데,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지역 언론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기라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냥 놔둬도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자, 그래서 앞에 내가 설명했던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미디어 영향력 및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뭐한테 밀렸냐? 과거에는 전통적 미디어라고 볼 수 없었던 유사 미디어들, 예를 들면 인터넷 TV,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밀려갖고 영향력. 그 다음에 광고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가짓수는 늘어나니까 거의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그래서 힘센 게 모든 걸 다 먹어 삼키는, 특히 그 중에서 먹이 사슬의 맨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언론이라든지, 뭐 여기 뭐 보시는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불교 방송이라든지 뭐 가톨릭 평화 방송, 제가 기독교 방송 얘기는 딴 건 기독교 방송은 워낙 전통이 있어서 그 중에서는 좀 가장 좀 낫습니다. 그 경영이나 이런 상태가.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위축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저널리즘, 그러니까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러다면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적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이익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그 회사의 오너인데 거기하고
지역에 뭘 개발하는 문제에 환경하고 뭐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 과연 언론이 저널리즘적인 입장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회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 줄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기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그 자기네 속해 있는 모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관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압력록 이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 지역 주민이나 이런 데 인식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지는 자꾸 떨어지고 신뢰는 자꾸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악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을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알아야 면장을 해야 할 수 있는 그 구조에 있는 그 저기들이, 그 언론들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곧 자치분권으로도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지역 언론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젠다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 생존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이 지금 자꾸 퇴색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역 언론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걱정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역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자치분권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이 뭔가를 알고 그래서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지, 잘 집행이 되는지 안 집행이 되는지를 감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책임 추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서클이죠, 그죠? 정상적인 순환 과정인데, 이 순환 과정이 말하자면 단절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민주주의는 쇠퇴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다. 자, 그래서 해법은 가장 좋은 거는 경영적으로 안정이 되면 좋습니다. 경영적으로. 근데 경영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찾아내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짓수가 워낙 많고 경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저질 수준에 가까운 것들이 워낙 판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천상 뭐가 할 수 있냐면 빈익빈 부익부 형산처럼 그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 있는 데는 자꾸 더 불어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자꾸 더 쪼그라드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국가가 좀 개입을 해서 그 균형을 좀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여기는 다른 산업 같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경쟁했을 때 되게 중소기업을 좀 보호해주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가능한데, 언론은 이게 또 성격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정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고유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아닌 그 지역신문 종사자들, 뭐 기자라든지 거기 간부라든지 혹은 뭐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또 이런 비슷한 강연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솔직하게 이거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아마 뭐 노벨상까지 감이 안 되겠지만 퓰리처상 정도는 받지 않을까 뭐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그런 해법이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해법이 없는데, 저는 그 여기 오늘 기왕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은 매우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자치분권대학에 오시고 이런 강좌를 제 강좌뿐이 아니라 자치분권에 대한 깨어진 의식을 갖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안 좋은 쪽 시각에서뿐이 아니라 좋은 쪽 시각에서 저들도 지역 자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축이다. 저 축이 한 축대가 무너지면은 이 전체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삼권 분립해서 이 삼각추 중에 한 축이 무너지면 기울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그들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사랑해 주라는 게 아니라 좀 보듬어 주고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면은 원형으로 제가 그림을 했는데 어디가 1번이 없어요.
그죠? 뭐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없이 뺑뺑 도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은 거, 정말 쓸모 있고 우리가 가치 있는 내용을 생산하면은 지역 언론 그게 이제 신문이든 방송이든 볼만한 게 있네. 그러면 그다음에 독자 및 시청자가 증가될 거고, 그럼 당연히 따라서 뭐가 늘어나냐면 구독료나 광고료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돈이 생기니까 재정이 안정되면은 또 그 돈을 투입해 갖고 좋은 프로그램 혹은 좋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좋은 가장 선순환적인 모델인데, 어디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지 여기서부터 이거는 모르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쪽에서부터 해서 볼만하다, 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 사이에 좀 인식을 좀 불러일으키면은 이런 선순환적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그 지방 정부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정부를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정치권 혹은 경제권 혹은 또 우리 지역 사회, 아까 제일 처음에 문화 얘기도 했습니다만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권, 뭐 문화라고까지는 할 거 없어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생활, 레이저 뭐 이런 등등 그런 것들이 지역 분권의 한 축이다. 저들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주민자치가 우리 그 분권, 자치 분권이 좀 앞당겨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의식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끝으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발이, 그 자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자원, 자발, 우리가 봉사도 그냥 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 그러지 않습니까? 자라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이 강의가 좀 더 유익해 갖고 아니 뭐 제 강의뿐이 아니라 이번 6강 다 듣는 게 유익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인천에 오면서 좀 여러분이 안 졸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그런 썰렁한 농담을 안 해도 됐는데,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뭐게요? 인천 뒷바다? 인천 뒷바다? 동네바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누가 말씀하셨니? 인천 엄마다랍니다. 인천 엄마다. 어제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앞바다 엄마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천이라고는 안 그러고 뭐 부산 앞바다인가 뭐들 갖고 하길래 우리가 인천 앞바다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인천 앞바다에 뭐가 사이다로 변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곱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뭐 그런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썰렁한 농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그 썰렁한 농담 안 하고도 끝에 그래도 그냥 가기 아까워서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